약 없으면 못 살아. 혈압약 한 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는다더라. 그런데요. 이런 통념을 깨고 진짜로 약 없이 혈압을 관리하며 사는 70대 할머니가 계십니다. 오늘은 그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어떻게 식단 하나로 혈압을 낮췄는지 그 비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은 아주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박정순 할머니는 72세의 연세에도 아침 저녁으로 시장을 다니며 부지런하게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눈앞이 핑 돌고 가슴이 답답했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보니 고혈압, 수축기 혈압이 165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당연히 약을 권유하셨지만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약은 마지막 수단이고 먼저 밥상부터 바꿔볼게요. 그때부터 박 할머니의 밥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된장국은 끓이되 된장은 반으로, 박 할머니는 매일 드시던 된장찌개에서 소금기를 반으로 줄였습니다. 된장을 절반만 넣고 표고버섯, 양파, 다시마 같은 자연재료로 감칠맛을 더한 겁니다. 이렇게 염분을 줄인 식단은 혈관 부담을 낮춰주고 심장에 무리를 덜 줍니다. 실제로 대한고혈압학회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줄일 경우 수축기 혈압이 평균 56mmHg 이상 떨어진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밥은 흰쌀밥 대신 보리밥. 예전에는 하얀 쌀밥을 꼭 챙겨 드셨던 박 할머니. 지금은 보리, 현미, 검은콩 등을 섞은 잡곡밥을 드십니다. 잡곡은 섬유질이 풍부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주고 무엇보다 칼륨 함량이 높아 몸속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혈압 환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식단으로 알려진 DASH 식단에서도 잡곡 섭취를 가장 강조합니다. 고기는 끊지 않았지만 이렇게 드셨다. 놀라운 사실은 박 할머니가 고기를 끊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신 돼지고기보다는 오메가3가 풍부한 고등어, 삼치 같은 생선을 자주 드셨고 육류를 드실 때는 쌈채소와 마늘, 양파를 듬뿍 곁들였습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은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효능이 있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늘은 혈관벽을 유연하게 해줘 혈압 조절에 탁월하죠. 하루 한 끼는 무조건 채소 한 상. 박 할머니의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생채소입니다. 상추, 깻잎, 오이, 브로콜리, 토마토 등을 한 접시 가득 담아 드시는 거죠. 특히 브로콜리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혈압을 낮추는 데 아주 좋고 토마토는 리코펜 성분이 혈관 노화를 막아줍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채소를 많이 먹으면서 식사량 자체도 자연스럽게 줄게 됐고 체중이 3kg 정도 감량되면서 혈압도 빠르게 안정됐다고 하십니다. 실제 효과는 어땠을까? 3개월 뒤 정기검진에서 박 할머니의 혈압은 수축기 165에서 130까지 떨어졌습니다. 놀란 의사 선생님은 약을 먹는 사람보다 관리가 더 잘 됐다며 감탄했다고 하죠.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약 하나 없이 생활을 이어오고 계십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식이요법의 효과. 서울의대 순환기내과 김진우 교수는 고혈압의 90%는 생활 습관에서 비롯되며 특히 나트륨을 줄이고 칼륨 섭취를 늘리는 식습관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식이요법만으로도 약에 의존하지 않고 혈압을 조절하는 길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팁. 국이나 찌개는 한 끼에 한 번만. 간은 입맛보다 혈압에 맞춰. 물은 하루 1.5리터 이상. 고기는 끊지 말고 채소와 함께. 저녁은 가볍게. 박 할머니는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엔 밍밍해서 힘들었지. 근데 어느 순간 깊은 맛이 느껴지더라고. 이제는 약 생각도 안 나. 마무리하며 여러분, 혈압은 조용히 찾아오지만 한번 오면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 할머니처럼 밥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죠. 병원도 중요하지만 매일 드시는 식사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박 할머니처럼 작은 실천 하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약 없이 혈압 잡은 식단 어떻게 먹었을까? 이 할머니가 매일 드신 식단을 살펴보면 일관성과 단순함, 그리고 뿌리 깊은 전통식이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현미밥과 된장국, 나물 3가지, 김한장, 견과류 1숟갈. 점심에는 고등어구이나 두부조림, 쌈채소와 발효장류를 곁들여 먹었습니다. 저녁에는 간단한 죽 또는 다시 현미밥에 나물류 위주. 특히 눈에 띄는 건 소금 섭취 줄이기와 가공식품 끊기입니다. 김치도 덜 짜게 담그고 국도간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발효장류와 마늘, 파, 참기름으로 맛을 내는 지혜를 썼죠. 이 식단에서 혈압에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바로 칼륨이 풍부한 채소와 나물이었습니다.
칼륨은 몸 안에 나트륨을 배출해주기 때문에 고혈압에 큰 도움이 되죠. 의사들도 권장하는 식단의 핵심.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 병원에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식단부터 바꿔보세요. 의사들은 왜 이렇게 식단을 강조할까요? 김할머니처럼 약을 오래 드셨던 분들이 병원에 오시면 대부분은 혈압 수치가 조금만 올라가도 겁부터 나세요. 그래서 약을 더 늘릴까 걱정하시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은 일시적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해결은 식습관이에요. 고혈압뿐 아니라 심장, 콩팥, 눈까지 영향을 미치는 고혈압, 근본적으로는 혈관의 문제인데요. 혈관이 막히거나 탄력이 떨어지면 혈압이 높아지고 이게 반복되면 다른 합병증까지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특히 권장하는 식사법이 있습니다. 바로 DASH 식단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DASH 식단이란 DASH는 영어로 즉 고혈압을 멈추기 위한 식이요법이라는 뜻입니다. 미국 심장협회와 의학계에서 수십 년 동안 연구한 결과 혈압을 가장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식사법으로 입증됐어요. 그럼 이 DASH 식단이 어떤 건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의사들이 추천하는 DASH 식단의 구성. 첫째, 채소를 많이 드세요. 하루에 5가지 이상의 채소를 드시는 게 좋습니다. 김할머니는 배추 겉절이, 시금치 나물, 오이 무침, 당근 볶음 이렇게 다양하게 반찬을 바꿔가며 드셨어요. 채소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둘째, 과일은 하루 2번 이상 드세요. 바나나, 사과, 토마토처럼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과일이 좋습니다. 특히 바나나는 칼륨이 많아 혈압을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먹어도 좋고 방울토마토를 식후에 몇 개씩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셋째, 기름은 식물성 기름으로 바꾸세요. 동물성 기름보다는 올리브유, 들기름, 아보카도유처럼 심장에 부담을 덜 주는 기름을 소량 사용하세요. 김할머니는 볶음 요리에 들기름 한 방울, 샐러드에는 올리브유를 한 스푼 정도 넣으셨다고 합니다. 넷째, 우유나 두유는 저지방으로 드세요. 칼슘은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잔 정도는 우유나 두유를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뼈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다섯째, 정제된 탄수화물보다는 통곡물을 드세요. 흰쌀밥보다는 현미나 보리쌀을 섞은 밥이 좋고 가끔은 귀리죽이나 잡곡죽으로 드시면 부담도 덜고 포만감도 높습니다. 의사들이 실제로 말하는 금지식품. 식단에서 중요한 건 뭘 먹느냐도 있지만 뭘 줄이느냐도 아주 중요합니다. 의사들은 특히 다음과 같은 음식을 피하라고 강조합니다. 국물 있는 음식,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때 국물은 가급적 남기세요. 국물 속엔 소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가공식품, 햄, 소시지, 어묵 등은 나트륨과 방부제가 많아서 혈관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짠 장아찌나 젓갈, 김치도 너무 오래된 건 짜기 때문에 신선한 겉절이나 묽은 물김치로 바꿔보세요. 단 음식과 탄산음료,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혈관의 염증을 유발하고 체중 증가로 이어집니다. 의사들이 강조하는 식사 습관.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먹는 습관입니다. 천천히 먹기, 급하게 먹으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올라갑니다. 김할머니는 꼭꼭 씹고 천천히 드시는 걸 습관화하셨어요. 소식하기 한 끼에 너무 많이 먹지 말고 배부르다 싶을 때 숟가락을 놓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식사 아침, 점심, 저녁을 일정한 시간에 드시는 것도 몸의 리듬을 안정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혈압을 낮추는 밥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중장년층의 웰빙 생활을 위한 건강 지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